우리 사기분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졸업하시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사기분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사실 좀 우리 짝수 기수분들한테 죄송한 게 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로 따지면 후반부부터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순서가 이제 꼬인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기분들 화이팅! 요즘에 빅데이터나 이런 관련,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많은 학과들이 생기고 있고, 인기도 많이 있어지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미래가 유명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우리가 봤었을 때 사람이 하는 직업보다는 요즘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서 하는 이제 직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학교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가 경영대 마케팅 교수이기 때문에 그냥 빅데이터만 배우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를 배워서 그거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하고 아무래도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실무에 강하신 겸임 교수님들로 주로 위주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전에서 경험이 정말 풍부하시고 많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실무나 실전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지 않나. 다른 학교랑 좀 차별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뭐 처음부터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많이 뭐 코딩이 뭐 예를 들어 코딩이라고 그러지만 쉬워졌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뿌듯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리가 좋고 아니면은 뭐 코딩에 재능이 있고 물론 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끈기에 뭐 다 열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하는 거는 인공지능 이용해서 부동산 쪽 하고 있어요. 아파트 매매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하고 있고 기존에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용해서 백화점의 VIP 고객이나 뭐 어떤 사람이 앞으로 미래의 VIP가 될 건가 이런 거 골라내는 것도 했었고 그 막 말씀드린 부동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부품 예측 예를 들면 뭐 ATM 기계 같은 경우가 언제 얼만큼 고장 날지 예측이 되면 그 전에 미리 이제 뭐 장비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수요 예측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이미지 분석도 하고 뭐 다양한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특정 일만 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체능에 관심이 있다. 내가 뭐 예체능 출신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고 한다면 내가 음악을 전공했다라고 한다면 음악 관련 빅데이터를 내가 빅데이터를 배운 후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특정 분야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건 자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빅데이터를 배우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절대 공대생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케팅 전공 교수인데 우리 지금 우리 김미령 박사님도 문헌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나 그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빅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큰 소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따로 또 뭐 업무 따로 생각하면 이것 또 하나의 비우가의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접목을 해서 어떠한 사례를 만들고 또 활용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2년이 그냥 금방 끝났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데 빅데이터 학과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어차피 역사는 다 짧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굉장히 인적 풀이 적어요. 그런 와중에 세종대에서는 일반적인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오픈소스만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빅데이터의 MBA 과정이 아니라 차별화된 저희만의 모델러를 가르친다든가, 또 구조방정식의 대가인 우리 우정필 교수님께서 특강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차별점이고 이러한 부분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의 과목으로서 차별화 포인트다. 그래서 일반적인 빅데이터 학과에서는 오픈소스의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외부 강사들이 들어와서들 많이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그 회사에서 와서 저희는 이제 배웠던 모델러를 가지고 저희가 배워왔을 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소득을 얻었고, 사실 저도 여기를 들어와서 학교 다니기 전에는 우정필 교수님을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맨날 R 얘기하시고 모델러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밖에서 들을 때는 도대체 저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의아해 있다가 들어와서 직접 배워보니 제 입에서 그 단어가 술술 나오고 굉장히 고급진 용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가 2년은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도 많이 틀려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만을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앞에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 이걸 통해서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밖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간 사람들로서 이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받아들임과 그 변화에 대해서 환경 적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발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남은 기간, 그리고 또 새롭게 지원하실 분들도 희망을 갖고 딱 들어왔을 때에는 굉장히 급변하는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요, 사기의 한기향이고요. 저는 건국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MBA를 공부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가 늘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호기심이었어요. 주변에서 자꾸 패션에 관련되어져 있는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뭘까? 이러면서 되게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사실은 약간 좀 제가 낚였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유익기수 선배님 중에 저랑 같은 전공인데 저희 한 학기 또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죠. 왜냐면 저희가 예체능계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재밌어, 쉬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덜컥 입학을 했죠. 네. 근데 그분은 일하신다고 휴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질문했다가 낚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잘 낚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수업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성원 교수님이 하셨던 그 모델로라는 수업이요. 그 SPSS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툴을 잘 익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었지만 적응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이러한 방법으로 빅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사용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SPSS 통계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저 우정필 교수님의 최강점인 뭐 에이모스 이런 것들보다 적응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과목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들자면은 저는 그 김남범 교수님 수업이 둘 다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순서가 좀 바뀌긴 했었었는데 뭐 R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뭐 이런 같은 경우에도 R이 그 비주얼에 관련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운 것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통계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통계를 수업을 들었지만 그렇게 손으로 통계를 풀다 보니까 정말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웠었는데 사실 김남범 교수님이 R로 그 통계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시면서 기본 원리를 좀 되게 이론을 좀 되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잘 몰랐었던 그러한 통계에 관련되어져 있는 지식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뭐 수학이나 뭐 이런 컴퓨터가 베이스가 되셔서 통계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R로 하는 통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세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계학 시간에 배우는 이럴 때는 뭐 이런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럴 때는 이러한 걸 이용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래야 될까지만 배우고 왜 그런지를 깊숙이 모르는데 R로 하는 통계를 배우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맛있겠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수업이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빅데이터 MBA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모든 분들이 다 어떠한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하려면 공부해서 아시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아까 말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SPSS사의 3가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파이썬도 있고 뭐 R도 있고 뭐 오렌지 뭐 자모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뭐 통계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어져 있지 않은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희들도 배울 때 많이 어렵기는 했었고 지금도 뭐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너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청 많이 헤매고 뭐 중간에 많이 에러도 나고 그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 데이터 클리닝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만약에 이제 비전공이신 분들이 하게 되면 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수치가 별로 안 좋다라던가 뭐 이런 데이터들은 무조건 다 클리닝으로 이제 삭제를 하는데 저희는 각각 본인의 전공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삭제를 한다거나 결과를 해석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는 없지만 각각의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세대에서는 저는 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저희 뒷세대들 한테는 어차피 이미 시중에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빅데이터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줄 알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실생활에 필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MBA 4기 한유선입니다. 저는 환경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 관련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정책들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분석해서 특성들을 잡아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같은 환경 컨설팅이라고 해도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시대가 바뀌고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일들도 너무 많아졌고 쌓여가는 환경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다 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관련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걸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당연히 우정필 교수님의 빅데이터 관리라는 수업을 저는 조금 재밌게 들었는데 저희가 툴을 다루는 수업들도 있고 물론 구조방정식 같이 좀 실제로 하는 그 데이터들 툴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업들도 많이 있지만 빅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좀 재밌게 내가 정말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가는 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 제가 정성원 교수님의 데이터 마이닝 수업 좋았던 것은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서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 실전까지 들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같은 툴로 쭉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저만의 그 어떤 장점이 되는 기계가 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가장 좋았던 거는 교수님도 되게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챙겨주려고 하시고 선배님들이랑 후배님들이랑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것들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툴들을 배우고 접해볼 수 있고 실제로 분석해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제가 제일 원했던 그 커리큘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들어오기 전부터 원했던. 대학원에 들어올 때 살짝 망설였거든요. 하반기 또 모집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런데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 고민이 될 때는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지금 또 졸업한 입장에서 보니까 시간은 어쨌든 흐르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냥 시작하시라고